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심도 있고 생생한 글로벌 경제 상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강보합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늘 약세 출발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성과인데요. 장 초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리사 쿡 이사 해임 소식을 전하면서 또 쿡 이사가 맞고소로 또 대응에 나서며 독립성에 대한 약화, 우려감이 제기가 됐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악화, 이 부분을 계속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충족을 시킬지 앞으로의 이 가이던스 방향성의 제시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올랐지만 우리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BNP 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너럴 등이 급락을 나타내면서 오늘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글로벌 경제 상황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일단 리사 쿡 이사가 소송으로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국채금리, 달러, 금까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사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보다 무게감이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주요한 포인트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해임 통보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고하게 버텼던 간밤의 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일단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리사 쿡 해임 이사 이 해임 통보에 대한 이슈를 소화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며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뉴욕 증시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모두 0.4%대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트루스 소셜 계정에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겠다라고 통보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거든요. 이 부분 발언은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And I think we have some very good people. We're down to, I think I maybe in my own mind have somebody that I like, but I deal with Scott and I deal with Howard, and we're dealing with a lot of people actually that are going to be involved in that decision. Ultimately, it's a very important decision. As we see, I got a bad recommendation when I went with Jerome Too Late. He's too late. His nickname is Too Late, costing us a lot of money. 일단 쿡 이사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연준의 이사를 임기 중에 해고하는 일은 상당히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이사의 임기는 보통 14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임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단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강화가 되면서 실제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 2년물 금리는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장기적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거다라는 우려감은 강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30년물 금리는 2.4bp 올라서면서 4.9%대까지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격차는 그러면서 이날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라는 부분까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탈 날리지의 창립자인데요. 아담 크리사플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연준의 독립성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쿠기사의 해임 이슈가 단발성에 그치고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금 엔비디아의 실적, PC 데이터 그리고 고용 데이터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지수의 상방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이었죠. 이 컨퍼런스 보드의 8월 경기 전망 지수가 97.4로 하락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취업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실직한 사람들이 구직을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팬데믹 수준도 크게 밑돌고 있는 거고요.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2%대 급락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점점 원유 수요는 둔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6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점이 투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상품 그리고 종목별 시장을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은 혼조세를 띠고 있는 간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주가가 하락했던 반면에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1%대 상승하면서 시장을 방어했던 하루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최근 이 주가의 분위기가 좀 반전되려는 분위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로는 중국 안에서 9월 배송분이 완판됐다. 모델 YL 기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부분까지 투심을 끌어올리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1.05%의 상승 흐름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최근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을 끊고 오늘은 2.3%의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띠고 있는 테마 이쪽에 방산주들이 오늘 아주 돋보이고 있는 하루인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텔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간밤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대상으로 방산업체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 혹은 무기 기업이죠. 록히드 마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런 코멘트도 전해졌고요. 일단 록히드 마틴은 1.7% 그리고 그 밖의 방산주들도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밖에 일라이릴리 이슈를 안고 5.9%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요. 다음 장에서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핵심 변수들 검토를 해보고 넘어가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27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최대 관심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중 수출이 재개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 미국 정부의 앞으로 중국으로의 수출분
15%는 세금으로 헌납하기로 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막상 수출이 재개가 됐지만 정작 중국 당국이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보안 문제를 이 위험한 요소로 지적하면서 이 자국의 기업들을 향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전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가 아주 핵심적인 변수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예상치를 확인해 보시죠. 일단 전분기 매출액은 53.2%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몇 분기 동안 100%의 높은 성장률, 그에 비해서는 많이 둔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53%대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인 것이 사실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72.1%로 소폭의 둔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가? 529억 6천만 달러, 51%의 전년 동기 대비 점프가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의 경우에는 73.2% 소폭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들려오는 전반적인 의견, 낙관론은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강력 매수 혹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58명, 보유 의견 6명, 그리고 매도 의견은 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수요와 관련해서 젠슨왕 CEO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들려온다면 최근 불거졌던 AI 과대평가 논란을 잠재우면서 다시금 AI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주요 종목 들려왔던 이슈들 하나씩 정리합니다. 먼저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 날짜가 확정적으로 픽스가 됐습니다. 바로 9월 9일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이 초청장을 발송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자리에서 아이폰 17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벼운 무게 그리고 얇은 두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애플의 주가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딱 이 초청장 발송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 전환의 성공, 오늘 230달러대에 거의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통상 애플의 주가는요, 이 신제품 공개 행사 전까지는 기대감을 안고 오르다가 막상 공개가 딱 되는 순간 세론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라이릴리 이슈입니다. 후기 임상시험 결과가 들려왔는데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72주간 복약한 환자들이 평균 10.5%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같은 기간 플라시보를 복용한 환자들은 2.2% 감량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10.4%의 체중 감소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간 것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경구용 비만약 경쟁에서 결국에는 일라이릴리가 승기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강화가 되면서 간밤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급등으로 반응을 했죠. 5.9% 뛰어오르면서 736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경쟁에서 밀려날 거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1.8% 하락하면서 55.34달러대까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 모아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업체에 해당하죠. 에코스타인데요. AT&T가 에코스타의 무선 주파수 라이선스를 일부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30억 달러 규모로 인수가 이뤄지고요. 인수는 내년 중순쯤 마무리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에코스타의 주가 반응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70.3% 가까이 폭등하면서 오늘 50달러대를 단번에 뚫어내는 움직임, 그리고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0.99달러의 폭등 흐름이었다는 점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류 리테일러 섹터가 다 함께 움직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베어드 측에서
안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다 함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의류 리테일러 몇몇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라키 브랜즈 열어보시죠. 시세를 확인해 보시죠. 라키 브랜즈의 주가는 9.2% 폭등을 했습니다. 30달러대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VF 코퍼레이션, 다수의 유명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VF 코퍼레이션의 시세는 오늘 6.2% 점프죠. 주중 기준으로는 13%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캐나다 구스의 주가 역시 급등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몽고DB, 현재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일단 몽고DB, 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고DB의 클라이언트 베이스는 대부분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로부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점점 몽고DB는 AI 인프라 수혜주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24%나 급증, 특히 EPS가 $1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몽고DB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23%대 폭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특징주 모두 살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시장의 무게감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옮겨가는 와중에 연준 흔들기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흑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연준 이사회에 진입한 인물이죠. 리사 쿡 이사인데요. 리사 쿡 이사 해임 이슈는 사실 어제 우리 장이 진행이 될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이슈가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자, 시장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밤에 주요 지표들의 흐름을 먼저 살펴볼까요? 달러 인덱스가 0.16%가량 하락하는 모습, 98.27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은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기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2년물 국채 입찰과 맞물려서 5년물은 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0.65%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뉴욕 거래소에서 보여줬는데요. 3,440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죠. 연준 흔들기가 가속화되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자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금 선물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사 쿡 이사 해임 이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쿡 이사 해임 이의 소송 제기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는데요. 리사 쿡 이사의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연준의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대변인의 경우에도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당시에 임명한 인물이고 내년까지 임기가 지속이 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기에 주요하게 나서고 있는 쪽은 바로 이 이사진 쪽입니다. 매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가운데에서 오바마 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전했었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임명이 됐던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인 리사 쿡 이사를 흔들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이 목도가 되고 있는 셈이죠. 자, 연준 흔들기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시장의 상승 탄력을 받아갈 때 조금은 시장의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지금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97.4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자체는 아주 큰 불안 요소는 아닙니다만 지금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조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직이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로 나타났는데요. 전월과 비교해서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고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구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74.8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침체 신호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지라인이 80선입니다. 그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소비자 기대지수로 바라봤을 때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7%에서 6.2%로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8월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헤지펀드들은 그렇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앞으로 어떻게 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빅스에 대한 숏 포지션 추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순 숏 포지션이 2022년 이후의 최고 수준인데요. 빅스는 보통 공포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쪽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빅스가 오르지 않을 것 쪽으로 대규모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모습이고요. 만약 숏 포지션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진다던가 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과도하게 숏 스퀴즈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미국 행정부가 계속해서 기업들의 지분 확보에 나서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싱크 내용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There's a monstrous discussion about defense. I mean, Lockheed Martin makes 97% of their revenue from the U.S. government. They are basically an arm of the U.S. government. They make exquisite munitions. I mean, amazing things that can knock a missile out of the air when it's coming towards you. But what's the economics of that? I'm going to leave that to my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These guys are on it and they're thinking about it. But I tell you what, there's a lot of talking that needs to be had about how do we finance our munitions acquisitions. I think a lot of that is talking. 예, 방산업체 지분 확보까지 나서겠다는 움직임, 야심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그 안에서의 러트닉 장관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 행정부가 주요 방산업체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로키드 마틴, 보잉,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의 주요 방위업체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잠시 지난주로 좀 복기를 해보면 인텔의 상황과 상당히 겹쳐 보입니다. 인텔 사례와 같은 거래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인텔의 지분 약 90억 달러 규모를 직접 매입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 인텔의 지분을 10% 가까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주요 방산업체의 장중 변동성을 살펴보면요.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 이후에 1%에서 1.7%까지 즉시 상승이 나왔던 로키드 마틴이고요. 보잉사도 2.1%까지 급등, 팔란티어는 2.4% 반등세로 오늘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상 로키드 마틴의 매출 97%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분 확보가 정당해 보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가는 상승으로 반응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팔란티어 최근 주가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안고 190달러에 근접했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락분에 대한 최근 회복세가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에는 2.35%,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소폭 상승으로 반응을 하면서 최근 5거래일간의 주가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됐다라는 포인트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기업들 코멘트를 내놓은 것이 있는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로키드 마틴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 강화를 위해서 협력 중이다. 어느 정도 긍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코멘트를 발표를 했고요. 보잉과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잉사의 간밤 주가 상승을 과연 이 미국 행정부의 지분 확보 이슈로만 볼 것이냐. 간밤에 저희는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보잉 주가의 반응을 또 확인하기도 했었죠.
대한항공이 항공기 100여 대 구매한다라는 소식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보잉사도 3.5% 주가 급등으로 마무리했고요. 보잉에 부품을 납품하는 ITX, GE, 스피릿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주가가 2에서 3% 급등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주가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 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좌우할 최대 이벤트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후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국 시장 전망에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 수출은 재개됐지만 미국 정부에는 수출 수익의 일부를 내기로 했고 정작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 제품 사용 규제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 대기업의 강력한 설비 투자에 힘입어 블랙웰 칩 수요는 탄탄한 수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중국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 내 수익의 15%를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전망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2일 엔비디아의 부인에도 위치 추적 및 자동 종료 기능 부착 가능성 같은 보안 위험을 들면서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를 구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쏠린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엔비디아는 늘 어떻게 이 왕관을 жил머지게 될까에 대한 이목을 끌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자, 이번 실적 발표 역시도 지난주에만 9개의 IB가 최소 9개의 IB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평균 목표가가 $200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과연 이번에도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격언에 걸맞는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H20이라던가 중국 수출 라이센스를 받은 쪽에서 어떻게 엔비디아가 향후 가이던스를 추산할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들여다보면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상반기에는 주가가 17에서 2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급등했던 성장세를 조금은 뒤로 하고 성장폭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로 늘 기대를 충족시켰던 엔비디아고요. 최근 들어서는 시장 기대에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반응이 조금 둔화된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장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변동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량으로 지금 현재 옵션 트레이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CNBC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죠. 계속해서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부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옵션 시장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결과 후에 주가가 이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가 약 6% 안팎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